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고 글을 쓰고 또 가끔씩 독립영화도 제작하는 창작자 이도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출간한 책들은 총 7권의 책을 출간해 왔는데요. 4권의 시집과 2편의 소품집, 그리고 최근에 이제 1권의 산문집을 출간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출간한 오래된 사랑의 실체라는 시집이 있어요. 그 시집은 제가 처음에 독립출판으로 2016년에 출판을 했는데 이제 디자인이음이라는 출판사에서 청춘문고 시리즈로 또 이제 재출간이 되어서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출간한 시집이 이제 이야기와 가까운이라는 시집이고, 그 시집은 제가 속초에서 생활을 하면서 바닷가를 배경으로 쓴 시들을 위주로 엮은 시집이 2번째 시집인 이야기와 가까운이 되겠습니다. 3번째 시집은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제목의 시집이고요. 음악을 소재이자 주제로 한 시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집은 우리가 마주 앉은 모든 곳이 간이역이어서 라는 시집이고요. 이 시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여행을 다니면서 시를 주로 작업을 하는 편인데 남해 그리고 곡성 같은 좀 남쪽 지역을 여행하면서 쓴 시들을 담은 시집이 4번째 시집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편의 소품집을 제작을 했는데요. 첫 번째 소품집은 속초에서 제가 살 때 제작한 소품집으로 사람은 사람을 안아줄 수 있다 라는 제목의 소품집이고요. 2번째 소품집은 최근에 서울에서 살면서 쓴 우리가 우리에 대해 말하는 밤이라는 소품집입니다. 소품집 같은 경우에는 시집보다는 훨씬 더 단상에 가까운 짧은 글들을 엮어서 만든 책인데, 단순한 단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소설처럼 헐겁게 그 글들이 이어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쓴 책입니다. 제가 그 소품집이란 이름을 가져온 배경은 클래식 음악에는 이제 교향곡보다는 가벼운 악기들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음악의 장르가 있는데요. 그 음악 형태에서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이제 글도 그렇다면은 무겁고 진지한 이야기를 완전히 힘을 줘서 쓰기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이야기들로 한 권의 책을 만들어 보자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소품집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발간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는 만질 수 없다는 슬픔이라는 제목의 산문집을 처음으로 이렇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산문집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먼저 산문집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책을 낸 것이 아니라 원 그레이 앤 블루라는 출판 스튜디오의 김현경 대표와 친한 사이인데, 현경 대표가 반려견인 이제 오월이를 만지다가 내가 언제까지 이 반려견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 반려견을 만질 수 있을까? 라는 좀 슬픈 생각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의 어떤 비가역성,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소중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그 관계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결국에 만질 수 없게 되고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시간의 비가역성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보자 라고 제안을 주셨고, 그 제안을 따라서 이제 제가 써왔던 글들 그리고 새롭게 쓴 글들을 제작 기간을 거쳐서 한 권의 산문집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만질 수 없다는 슬픔이라는 산문집은 이별에 관한 단상들, 그리고 이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겪어왔고 어떠한 이별들을 겪어왔고 또 그 이별을 기록하는 시인의 언어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산문집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별과 작별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이유는 결국에 만남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산문집 마지막에는 그 이별과 작별의 바닥을 치고 올라온 사람이 다시 어떻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가, 혹은 어떻게 인연을 다시 만들어 가는가, 작별을 끊임없이 염두에 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고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글들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산문집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산문집에는 사실 산문집이라고 했지만 제가 소품집을 쓸 때처럼 좀 단상 같은 글들, 또 짧은 어떤 은유가 들어있는 글들도 실리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주로 작업하던 게 시이다 보니까 글도 좀 시적으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짧은 길이지만 그 안에 이제 제 나름의 통찰과 어떤 은유가 담긴 글들을 실게 되었고, 산문집 챕터의 제목도 산문으로 시작해서 시로 끝나는 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주로 작업하는 것이 시다 보니까 글을 써도 되게 시적으로 쓰게 되고, 어떤 시를 쓸 때의 작업 방식 혹은 저의 어떤 글을 대하는 태도가 산문을 쓰는데도 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와 가까운 산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별은 사랑보다 보폭이 넓다 라는 부제를 또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제를 뽑게 된 이유는 이번 산문집이 이제 이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별이라는 것은 혹은 작별이라는 것은 또 만남이 선행되기 때문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필수 불가결한 삶의 요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는 어떤 많은 생명들도 그 유한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와 인연을 가지게 되고 혹은 어떤 대상과 어떤 사람과 인연을 가지게 될 때 그 인연을 가지게 되는 순간 바로 작별이 저는 선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이제 문장으로 쓰다 보니까 이별은 사랑보다 보폭이 넓다. 그 문장을 이제 또 부제로 뽑게 되었습니다. 이번 산문집을 쓰면서 아무래도 작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풀어내다 보니까 이걸 읽으시는 독자님들께서도 되게 힘들어했던 혹은 슬퍼했던 그 작별의 경험 혹은 이별의 경험을 글을 읽으면서 그 독자님들께서 좀 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해왔고요. 읽고 나서 작별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없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작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계속 경험하게 될 건데 그 경험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초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한번 가져보는 시간이 되면은 바랄 게 없겠습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니면은 어릴 때부터 게임을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는 취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정말 어릴 때부터 시를 쓰는 게 취미였었고 그 취미를 평생 이렇게 간직해오다 보니까 유년 시절 지나고 또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돼서까지도 언제나 제 삶에서 제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시쓰기여서 지금도 시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시를 쓰는 루틴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여행을 가서 시를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집을 쓸 때부터 어느 새로운 공간에 가서 작업을 하는 그 방식을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첫 시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원도의 강릉에서 시작을 해서 해안선만 따라서 동해안을 쭉 돌고 또 남해안을 쭉 돌아서 서해안을 돌아서 서울에 돌아오면서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새로운 공간에서 시를 쓰는 까닭은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공간에서 어떤 새로운 풍경을 보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뭔가 경험하지 못했던 혹은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돼서 그것들을 또 시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영감이 떠올라서 여행을 가고 시를 쓴다기보다는 시를 쓰기 위해서 저는 다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일상 속에서도 아이디어들이나 어떤 표현들을 제가 메모를 하고 또 모아놓기도 하지만 한편에 이제 시나 혹은 한 편의 글로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저는 주로 새로운 공간에 가서 혹은 새로운 도시에 가서 써온 것들을 한 편의 완성된 글로 마무리하는 편입니다. 제가 시를 오랫동안 써오고 있지만 시를 쓰는 일이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닌데요. 특히 어떠한 감정들이나 저의 어떠한 개인적인 경험들을 문장으로 나타낼 때 과연 이 문장이 내가 감각하는 바 혹은 내가 드러내고 싶은 바를 정말 정확하게 담아낼 수 있냐라는 질문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제가 쓴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혹은 제가 경험한 어떤 경험들을 완벽하게 담아내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떤 저의 글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부족함 자체 결국에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나의 문장조차도 다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게 또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한강 작가님이 쓰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단어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 만약 단어라는 게 우리가 말이라는 게 사람처럼 기억을 가질 수 있다면은 수많은 하나의 단어라고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들어가 있겠죠.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기억의 총합체, 집합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랑이란 단어는 제가 하는 사랑과 저의 친구들이 하는 사랑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사랑의 경험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단어는 우리가 그 단어를 쓸 때조차도 나의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세상 안에서만 그 단어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쓰는 단어는 나의 어떤 세상 안에서만 작동을 하고 그 세계를 완벽히 담을 수 없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단어가 결국에 세계를 온전히 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글을 써나가려고 하는 것이 또 작가의 어떤 어려움이자 작가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의 어려움을 딛고 또 그 어려움을 계속 경험해 나가면서 쓰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시쓰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글이 제가 쓴 글이지만 결국에는 저도 완벽하게 담지 못한다는 그 어려움을 계속 고민해 나가면서 써보고자 합니다. 산문을 쓸 때와 시를 쓸 때의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시를 쓸 때는 조금 더 은유의 세계, 또 통찰의 세계, 그리고 약간 삶의 신비의 세계에 한쪽 발을 디디면서 글을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문을 쓸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세계에 발을 디디면서 글을 쓰는 것 같고요. 시를 쓸 때보다는 훨씬 구체적인 삶의 경험들이나 구체적인 삶의 감정들이 산문에 담기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 쓰고 싶은 글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또 다른 새로운 공간을 여행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새로움 속에서 저의 삶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시를 또 계속 써보고 싶고요.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은 시뿐만 아니라 장편 영화도 한 편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글을 쓰는 다양한 제작자들의 이야기를 또 영화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예전부터 있어서 내년 초부터 이 작업에 들어갈 예정인데, 수많은 창작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특히 작가들이 어떻게 글을 써나가는가, 작가들은 왜 글을 쓰는가 라는 이야기를 이제 시나리오화해서 영화로 만드는 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 쓰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혹은 시를 정말 써보고 싶은 분들에게 저는 시를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글을 쓴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설, 에세이, 어떤 글들도 저는 많이 읽어봐야 이렇게 전개가 되고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담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읽어보라는 말씀을 항상 드려요. 독자로서의 삶을 더 깊게 살아가다 보면은,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책을 사랑하다 보면은 결국 자기가 쓸 수 있는 이야기를 찾을 수 있게 되는 어떤 단초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 쓰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시를 많이 읽었으면, 정말 많은 시들을 접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